어우, 강소녀 항상 1등. 좋아요. 좋아. 아이고. 자, 좋아. 여러분,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음. 자, 자,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 들리십니까?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하이라이트. 아, 근데 혹시 여러분 학교에서 그 격자 에너지 했어요? 격자 에너지? 보자. 격자 에너지 했어요? 아, 여루학 시간에 혹시 뭐 이런 거 했어요? 본 랑데 방정식 이런 거 했어요? 본 란데 방정식? 예, 그런 건 안 했죠? 예, 알았어요. 예, 그럼 이제 그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름은 안 배웠다? 아니면 이런 거요. 마델룽 상수. 마델룽 상수 배웠어요? 안 했죠? 그럼 안 한 거예요? 마델룽 상수 이런 거 안 들어봤죠? 작년에도 이런 건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다음 교재로 이제 살펴볼 것은 어디냐? 바로 세 번째 이게 되겠습니다. 짜잔. 요거 완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저게 사실은 꽤 그 이제 무기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묘하게도 보통의 학교에서는 저거 심하게 안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학교에서는 저거 굉장히 세부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랄 텐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을 다 잘 알아둬야 돼요. 다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뭐 이런 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대학교 4학년 과정에 나오는 무기화학 전공 과정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학교 시험에 내더라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봅시다. 자, 우선 이온 결합을 통해서 고체 결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진 그 대상을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이제 뭔가 개념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음이온. 음이온이 기본 결정 구조를 형성해요. 그리고 두 번째, 양이온이 그 틈새 자리에 들어간다. 자, 양이온, 음이온이란 말은 알겠죠? 그리고 양이온, 음이온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온결합 화합물에서 양이온, 음이온 빼면 그쵸? 그래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어야 뭐 그 이온결합도 될 텐데 그때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쌓여서 결정 구조를 만들 때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한다? 음이온이 기본 뼈대를 구성해요. 그리고 그 음이온이 쌓여 있는 그 틈새 자리에 뭐 양이온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왜냐? 음이온 하고 양이온, 이 얘기는 내가 앞에서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음이온이 보통 크기가 더 커요, 크기가 더 작아요? 보통 크기가 더 큰 거야. 그럼 이 말은 양이온이 보통 그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작다는 얘기죠. 자,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건 어떤 원자가 전자를 받아들여야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전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전자 간 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전자 간 청력에 의해서 그 사이즈가 약간 부풀어요. 요거는 뭐 원소의 어떤 그 주기성 할 때 여러 번 생각을 했던 거고, 양이온은 그 반대라는 거지.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자가 떨어져 나갈수록 전자에 대한 유효 전하가 커지면서 그 크기가 핵 쪽으로 약간 수축되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양이온의 크기는 실제로 조금 더 작은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큰 걸로 뼈대를 이루고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진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들어간다라고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보통 생각하는 게 편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그 음이온을 항상 반지름 어떻게 표현해요? 이건 뭐 여러 번 나왔지만 반지름은 R-. 그리고 양이온은 바로 그 반지름을 R+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기본 결정 구조다. 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HCP다, 뭐 CCP다, 혹은 FCC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새 자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8면체 틈새 자리 O 사이트다. 뭐 아니면은 4면체 틈새 자리 T 플러스 사이트다. T 마이너스 사이트다. 라고 했던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러니까 음이온들이 HCP나 CCP를 이루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틈새 자리에 양이온들이 들어가서 이온 결합 고체 화합물을 만든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생각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애들. 그래서 그 유명한 애들, 그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구조들 있죠? 그것들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애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도로 낮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위주로 기억을 해두시면 잘 응용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얘들 알겠죠? 알겠니? 그래. 자, 그럼 이제 뭘 해볼 것이냐. 교재에 보시면요. 연습 문제 15라고 있을 거예요. 요 연습 문제 15. 저것이 바로 이 중요한 이온 결정 구조들을 모아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 형식으로 이 뭐냐면 중요한 이온 결합 화합물들을 모아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습 문제 15는 뭐 틀렸다, 맞았다, 뭐 틀려서 점수를 깎고 뭐 그런 그 어떤 그 목적으로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중요한 이온 결합 화합물들에 대해서 기억해라라는 형태로 내가 낸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우선 이제 필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 줄게요. 줄게요. 준다. 준다. 이야. 아이고. 좋아. 자, 우선 거기 교재에 그 연습 문제 15에 뭐를 살펴볼 거냐면요. 그림 2. 그림 2. 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15의 그림 2를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쓱 보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얘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락 솔트 구조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암, 염 구조. 자,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디서 얻어요? 바닷가에 있는 염전에서 얻죠. 물론 조선시대까지는 다른 방식으로 소금을 얻긴 했지만 여하튼 뭐 요즘은 뭐 천일염들을 그 바닷가에서 염전을 통해서 얻는데 그 유럽에 뭐 유럽이 아니더라도 바다가 없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소금을 어디서 얻었냐면 바로 광산에서 얻었어요. 땅을 캐고 들어가면 거기도 소금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결정이 돼가지고는 뭐 이만한 소금 덩어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캐가지고는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음식에 넣어서 뭐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유럽 사람들이 주로 써먹는 뭐 암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프랑스산 무슨 뭐 게랑드 소금이라고 암염 있고 이제 프랑스에서 나는 그 광산에서 얻는 소금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막 쳐먹으면은 뭐 이렇게 음식에 쳐서 먹으면 맛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는 염전에서 나는 소금도 굉장히 맛이 좋은 소금입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된다. 우선 첫 번째 1. 그럼 이 암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그 유명한 NaCl이다. 그럼 NaCl에서 누가 양이온이고 누가 음이온이? 여기에 있는 얘가 양이온이고 여기에 있는 얘가 음이온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뭐냐? 첫 번째 요거. 자, 이렇게 마이너스 동그라미로 쓴 건 앞으로 음이온 요거를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음이온과 관련된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음이온 배열은 이겁니다. CCP예요. 근데 CCP는 다른 말로 뭐죠? FCC라고 했죠. 그래서 암염 구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음이온이 CCP로 배열이 된 겁니다. 혹은 FCC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걸 입방 밀집이라고 했고 얘는 면심 입방이라고 했죠. 입방 밀집은 ABC 쌓여 있는 거고요. 면심 입방은 잘 알 텐데 결국 이 두 구조는 같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암염 구조에서 음이온의 배열은 요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요 양이온 배열, 양이온 위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 양이온 위치는 자, 음이온이 만들어내는 결정 구조의 틈새 자리에 배치된다고 했죠. 그럼 이때 암염 구조에서 양이온 위치는 어디냐면 바로 이 CCP가 만들어내는 옥타이드럴 사이트입니다. O 사이트. 자, O 사이트는 팔면체, 옥타이드럴 사이트를 줄여서 O 사이트라고 했지만 팔면체지만 몇 배이라고 했죠? 얘는 6배의 자리라고 했었죠. 명심하시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재밌는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음이온 배열이 CCP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요 양이온 만의 배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음이온이 만들어낸 틈새 자리에 양이온이 쇽쇽쇽 들어가는데 이제 그 들어가 있는 양이온들만 따로 떼서 양이온들의 배열을 정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연습 문제 15의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음이온 말고 저 양이온만의 배열, 저 양이온이 음이온이 만들어내는 팔면체 틈새 자리에 들어가는데 옥타이드럴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양이온만을 바라보았을 때의 배열은 뭐가 된다? CCP, FCC가 됩니다. CCP, FCC가 됩니다. 결국 암염 구조에서는 양이온의 배열 방식과 음이온의 배열 방식이 같습니다. 자,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얘들아, 요거 이해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얘네들의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요. 로컬 구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양이온 같은 경우 팔면체 자리 6배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이 락솔트 구조에서 저 양이온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양이온이 있다고 쳤을 때 자,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으로 이렇게 음이온들이 배치가 됩니다. 즉 음이온 6개가 만드는 8면체 틈새 자리에 이렇게 양이온이 들어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온은 몇 개의 음이온이랑 접한다? 이렇게 6개의 음이온이랑 접합니다. 6개의 음이온이랑 접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보조선으로 연결을 하면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바로 정팔면체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8면체 틈새 자리지만 6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당연히 상대적이죠. 현대 전자기학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방향을 정확하게 다 바꾸어도 현대 전자기학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철저하게 상대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이 6개의 음이온이랑 접하고 있듯이 음이온도 몇 개의 양이온이랑 접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음이온을 중심으로도 동일한 구조를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 음이온이 있지요? 그럼 음이온 주변에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양이온이 몇 개냐? 하면 바로 또 똑같이 6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락솔트 구조에서는 이 로컬 구조로부터 두 이온들의 배위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뭐로 같은 거예요? 6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저거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이때 저 상황에 대해서 그 물리학자 폴링이 좀 독특한 해석을 합니다. 네. 여러분 폴링 기억나세요? 폴링? 폴링 뭐 하던 사람이에요? 폴링 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전기음성도로 노벨상 받은 사람 있죠? 그 폴링 그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자, 양이온 주변에 접하고 있는 음이온 6개는 이 양이온 입장에서는 구분이 되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겠죠? 왜냐면 이 음이온들의 종류도 똑같을 뿐더러 이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도 다 똑같아서 이 양이온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음이온들이 구분이 안 되고 완벽하게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폴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서 양이온이 음이온들에게 동일하게 양전하를 공급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이온은 지금 몇 가 플러스 양이온이에요? 1가 플러스 양이온이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양이온 하나가 이 음이온 하나로 얼마의 양전하가 공급이 되냐면 6분의 1 플러스의 양전하가 음이온 하나당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이온 하나는 1 플러스인데 음이온 6개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 하나당 스스로의 양전하 6분의 1 플러스가 그냥 가상적으로 전달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시다시피 양이온 하나가 6분의 1 플러스만큼 양전하를 이렇게 전달한다며요. 그런데 음이온 주변에는 전자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아니, 음이온 주변에는 지금 양이온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그 양이온 하나당 6분의 1 플러스만큼 공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전하량 보존이 나타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자, 음이온 입장에서 자 봅시다. 양이온이 지금 6분의 1 플러스의 전하를 몇 군데에서 전해줍니까? 6군데에서 전해주죠. 보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누구랑 같아지냐면 여기에 있는 이 1 마이너스 음전하의 크기랑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여기에 있는 요 6, 이게 뭐다? 바로 음이온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6개가 둘러싸여 있어서 음이온의 배수가 6이라는 거를 사실은 요 주어져 있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양이온의 배수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하량으로부터 음이온의 배수를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음이온한테 6분의 1 플러스만큼의 전하량을 준대요. 근데 결국 음이온 1-하고 전하량 균형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하량 균형이니까. 그러려면 6분의 1 플러스의 전하량을 제공하는 양이온이 음이온 주변에도 6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런 식의 해석 방법을 바로 이제 폴링이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거예요. 아주 간단한 산수로부터 저런 생각을 만들어낸 거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또 누구를 볼 거냐? 바로 연습 문제 15에 있는 뭘 볼 거냐면요. 그림 5의 B를 볼 겁니다. 5의 B를 보겠습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니켈 알스나이드 구조라고 합니다. 니켈 알스나이드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15의 그림 5의 B를 보시면요.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뭐지? 막 이럴 거. 뭐지? 그래서 그림을 보고 그 그림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5의 B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칠판에 써드리는 대로 생각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그림 5의 B를 한번 쓱 보시고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림을 보고 그림을 통한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칠판에 써드리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겁니다. 우선 니켈 알세나이드는 이렇게 돼요. 알스나이드가 이게 질소족이거든요. 질소가 최외곽 전자가 5개여서 3-가 잘 되듯 이 알스나이드도 3-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니켈은 여기서 2 플러스, 3 플러스, 그래야 1대1이 되면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보시다시피 1. 음이온 배열. 자, 여기서 음이온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니켈 알스나이드에서 알스나이드 3- 요 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HCP입니다.
HCP입니다. 아까는 CCP인데 염소는 CCP인데 알스나이드는 HCP라는 얘기예요. 뭔지 기억나시죠? AB로 쌓였던 거 바로 앞에서까지 했던 거. 그 다음 이때 두 번째 이 양이온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O 사이트입니다. 6배위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도 양이온이 음이온들이 만들어내는 틈새 자리에 배치되는 거지만 그 배치된 것들에 의한 그 양이온 만의 배열을 보시면 그게 뭐가 된다? HCP가 됩니다. 그림 보지 마세요. 그림 보지 마세요. 내가 칠판에 써드리는 것만 보세요. 그리고 이때 이 니켈 알세나이드에서 3 로컬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아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에서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3 플러스 3 마이너스라는 것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폴링에 대한 해석을 하면 이게 3 플러스거든. 3 플러스가 6배의 8매체 자리에 들어가서 6개의 음이온이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3 플러스 양이온이 6방향으로 양전하를 6분의 3 플러스만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온 하나당 음이온으로 6분의 3 플러스만큼 양전하가 전달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하량 보전이 성립하게 되면 양이온 하나가 6분의 3 플러스만큼 전자 제공을 했을 때 그게 음전하의 전하량 3 마이너스랑 전하량 보존이 이루어지려면 이 음이온 역시 배수가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봐요. 이놈은 요 그림을 보면 여기서 말씀드린 사실들을 그림을 통한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왜냐면 틀 자체가 이게 이제 유니셀 자체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림 5의 P 니켈 알세나이드부터 HCP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유니셀은 뭐냐면, 보시다시피 뭐 한번 써드리면 여기서는 유니셀이 보시다시피 정육면체 유니셀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HCP가 돼버리면 여기서는 유니셀이 뭐가 된다? 아까 문제에서 살펴봤듯 마름모 기둥형 유니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름모 기둥의 유니셀은 딱 그 마름모 기둥이라는 것에서부터 이제 공간 지각 능력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그림 5의 B를 그림을 놓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한다?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구조는 이거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놈하고 이놈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죠. 우선 존재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존재 비율이 1대1이라는 거.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양이온 배수수, 음이온 배수수가 둘 다 똑같이 6배위로 똑같은 거예요. 이런 로컬 구조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온이 6배위 8면체에 들어가고 양이온이 6배위 8면체에 들어가는 게 동일하지만 뭐 하나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음이온의 배열 자체만 차이가 나는 거지. 락솔트는 음이온이 CCP로 배열되어 있는데 니켈 알세나이드는 음이온이 HCP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요거를 이해한 다음 여기서 음이온 배열을 CCP에서 HCP로 바꾼 것, 그게 니켈 알세나이드다 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때 또 하나 재밌는 건 잘 봐요. 이게 어쨌거나 1대1로 배치되어 있죠. 이게 어쨌거나 1대1로 배치되어 있죠. 그럼 확률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뭐가 같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봐요. 얘 한 개 있으면 얘 한 개 있고 얘 100개 있으면 얘 100개 있는 거죠. 얘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는 거고 얘 1몰 있으면 얘 1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개가 있건 1몰개가 있건 그 존재 비율이 1대1인 것을 규칙적으로 배열한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개수가 똑같은 것들을 규칙적으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같은 방식으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대1이잖아요? 그럼 음이온 배열 방식과 양이온 배열 방식이 무조건 같아야 돼요. 이게 어떤 방식이 이게 같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1대1로 존재하죠. 그러면 그 양이온을 배열하는 방식과 음이온을 배열하는 방식을 같게 하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1대1을 뭐냐면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기억나십니까? 나 이거 이해하겠어요? 자, 잘 보세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CCP가 됐건 HCP가 됐건 CCP가 됐건 HCP가 됐건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공 한 개당 저기에 있는 O 사이트 몇 개 있어요? 반드시 한 개 있죠. 맞나요? 요거는 기억나요? 공 한 개당 옥타이드럴 틈새 자리 한 개 있다는 거 기억나요? 승모야, 저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으면 옥타이드럴 사이트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겠네. 맞아요? 맞죠? 그런데 그 공이 막 어질러져서 쌓여 있어요? 공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어요? HCP가 됐건 CCP가 됐건 그 공들은 막 지맘대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HCP와 CCP라는 건 규칙적으로 쌓여 있죠. 그럼 잘 봐요. 공이 규칙적으로 쌓여 있어요. 그쵸? 근데 공의 어딘가에 틈새 자리가 있는데 공 하나당 틈새 자리 하나가 무조건 한 개씩 있는 거예요. 요 8면체 자리 같은 경우 공 하나당 8면체 틈새 자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공 하나당 8면체 틈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공 하나당 8면체 틈새 자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공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되면 공들에 있는 8면체 자리도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그러면 공들이 배치되는 방식이나 틈새 자리가 배치되는 방식이나 이게 달라야 말이 되겠어요? 같아야 기하학적으로 성립을 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1대1로 있는데
그것도 규칙적으로 1대1로 있는데 같아야 성립하죠. 그 말이란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공간 지각 능력적으로 상당히 괴롭다는 얘기예요. 물론 요거는 유니셀이 정육면체여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요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머릿속에서 야리까리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이 고체 결정 구조를 할 때 맨 처음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인간은 공간 지각 능력이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인간은 공간 지각 능력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나쁘죠. 그런데 인간의 공간 지각 능력이 나쁜 건 내 잘못이에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 공간 지각 능력이 나쁜 건 내 탓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한계가 있는 공간 지각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그건 바보짓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각 능력은 활용하되 그것으로부터 다른 것을 이해할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논리 구조. 확률이나 기하학 등의 논리 구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림 5의 B 같은 경우는 그림 5를 보지 말라고 했죠. 왜? 봐봤자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림으로는. 이제 나의 주장을 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승모만 답해? 휘웅이도 알겠어요? 휘웅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선유 알겠어요? 준우도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요 두 구조를 공간 지각 능력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락솔트와 니켈 알세나이드가 무슨 관계다? 서로 친척 관계다. 뭐만 다를 뿐이다? 음이온 배열만 다를 뿐이다. 라고 기억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 좋다. 오케이, 됐다. 여러분 됐어요? 좋습니다. 자, 다 썼죠? 다 쓰였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이제 칠판을 촥촥 정리해보자. 어떻게 될 거냐. 자, 칠판 정리. 또 내가 좋아하는 칠판 재활용이 나와요. 여기는 어쩔 수 없다. 여긴 지워야 된다. 여긴 지워야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 다음 요거. 오케이. 여기다가 이제 또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이거이 뭐냐? 그 다음 볼게. 바로 거기에 있는 그림 3입니다.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스펠러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때 동시에 같이 볼 애가 누구냐면요. 그림 5의 A. 얘 이름이 좀 재밌는데 우르짜이트 구조라고 합니다. 우르짜이트 구조. 얘는 스펠러라이트라고 합니다. 뭐 이름까지 외워야 되느냐? 아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어쩌다 보면 자꾸 외우질 거예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그러면 저 스펠러라이트라고 하는 것과 우르짜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재밌게도 둘 다 ZNS로 되어 있습니다. 자, ZNS니까 이 둘의 이온가가 각각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도 이거고 이놈도 이건데 아연은 2가 플러스고 황은 2 마이너스고. 여러분 그림 보지 마세요. 그림 보지 마세요. 그림은 한번 쓱 보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펠러라이트도 ZNS고 우르짜이트도 ZNS야. 알겠죠? 오! 그래서 화학식이 같은데 이런 식의 실험식이 같은데 서로 다른 구조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동질 이상이라고 불러요. 구성 성분은 같은데 상태가 다르다라는 뜻으로 동질 이상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스펠러라이트와 우르짜이트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 뼈대는 음이온이 이룬다고 했죠. 그러면 스펠러라이트는요 음이온이 CCP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양이온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바로 T 플러스 사이트에 들어가요. 바로 4배의 자리란 얘기죠. 우르짜이트도 T 플러스 사이트 4배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네들의 배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온이 있을 때 음이온 4개가 주변에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 보지 마세요. 그럼 여기 음이온 4개가 이렇게 접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제비가 지금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기 때문에 이 음이온의 배수가 4이듯, 아니 양이온의 배수가 4이듯 이 음이온의 배수도 뭐일 수밖에 없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다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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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음이온 주변에도 양이온 4개가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폴링의 해석을 해볼게요. 자, 양이온이 2 플러스인데 그게 4개의 음이온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양이온은 음이온에게 이런 식으로 4분의 2 플러스의 전하량을 제공할 거예요. 양이온은 음이온에게 이런 식으로 4분의 2 플러스의 전하량을 제공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4분의 2 플러스 몇 개가 있어야, 자, 음이온의 전하량 얼마예요? 2 마이너스랑 전하량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4겠죠. 그래서 저 경우 양이온의 배수도 4고요. 음이온의 배수도 4예요. 누가 스펠러라이트건 우르짜이트건 그걸 그림 3과 그림 5의 A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을 봐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림 3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텐데
그림 5의 A는 진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음이온 배열이 CCP냐 음이온 배열이 HCP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것만 인식하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때 어쨌건 존재비가 1대1이라고 했죠. 그러면 양이온 배열, 음이온 배열은 똑같아야 됩니다. 양이온 배열, 음이온 배열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 한 개당 T 플러스 틈새 자리도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한 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방식이나 그거랑 개수가 똑같은 T 플러스 자리가 배열되는 방식이 기하학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공간 기하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왜? 나는 인간이니까. 그림 5의 A를 보면 머리가 뱅뱅뱅 도는 걸 어떻게 이해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뭐뭐 얘기했냐면 첫 번째 락솔트, 두 번째 니켈 알세나이드, 세 번째 스펠러라이트, 네 번째 우르차이트 얘기했죠. 시험에 나온다면 이 네 개가 다예요. 여기서 특별히 니켈 알세나이드는 여러분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럼 뭐를 기억해야 된다? 락솔트 NaCl하고 이 ZNS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요 여러분 시험은 백발백중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즉 그림을 통한 공간 기하학이 공간 지각 능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칠판에 써드린 이 논리 구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림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케이, 됐다. 자, 그렇다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